자, 오늘 날씨 때문에 축축 처지시더라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하게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두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를 뚫고 무사히 잘 오셨네요. 네, 뭐 위에는 멀쩡한데 아래는 다 젖은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오늘 장 분위기도 좀 축축 처지고 있는데 오늘 네. 장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 같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관망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샀던 흐름이 이틀 연속 매도세로 좀 전환됐다. 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매수세로 이어오다가 오후장에 장 막판에 매도세를 전환했던 부분, 그 매도세가 오늘 월요일 초반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뚜렷한 호재가 많이 없는 상태고 역시 악재도 뚜렷하지 않는 혼조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 분위기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달러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올지 뭐 단기적인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 뭐 매일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변곡점 구간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탄력에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말 그대로 코스피는 조정폭이 좀 나오는 거, 역시 삼성전자도 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조정폭은 오늘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일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방향을 전환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한 목요일쯤에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목요일까지는 조정 가능성, 코스피 쪽의 조정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역시 실적에 좋은 긍정적인 보이는 오늘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실적 호조를 보이는 기업들은 개별로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은 좀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려가기보다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나오고 있지만 투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수급을 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세도 거칠게 나오기보다는 그 시세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이 또 코스닥을 좀 강하게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버티는 쪽이다.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은 역시 좀 부담스러운 느낌에서 크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역시 실적 장세가 아직까지는 좀 8월 초 조금 중순까지 넘어간 10일까지는 한 8월 10일까지는 좀 남아있으니까요. 그때는 조금 개별적인 느낌 그리고 테마 이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묶여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돌발성 호재가 조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환율이 지금 제가 1180원, 85원대 정도 이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하락세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금요일 장 막판에 외국인 매도세와 환율의 오름세 말 그대로 시가 기준으로 오름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다시 이 상승, 환율이 다시 1190원대 중반대로 올라오는 흐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유지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요. 뭐 기축통화라든지 경기, 그 전반적인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예측이 갈림길에 있다. 말 그대로 좋다, 나쁘다라는 그쪽이 싸우고 있는 말 그대로 그 갈림길에서 경쟁구도 나는 좋다, 나는 싫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흐름에서 환율도 역시 똑같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미국 대선의 흐름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말 그대로 폭등장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장은 크게 하락하기보다 조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대응 관점을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공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위쪽으로 1220원 자리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아래쪽의 방향성,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성을 유지할 것 같고요. 환율 1210원 단위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2100
218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지금 조정이 좀 내려온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2180포인트대 손절을 짧게 잡고 오히려 눌림목대 조금 우량한 회사. 지금은 정말 이 불확실한 장에는 우량한 회사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실적이 안정적이고 회사 기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리고 실물단이 무너져도 회사 존폐 여부가 안전한 그런 쪽으로 선택한다라면은 반드시 하락이 나오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거니까요. 최대한 우량주 쪽에 우량주가 조금 더디게 올라간다라고 급등주를 쫓아가기보단 최근에 급등주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잡주라고 표현하는 시가총이 낮고 가벼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에 현혹돼서 올라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보다는 내 심리의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좀 우량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LG화학 같은 개별 종목들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면 우량주 중심으로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우리산업이요. 우리산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800원에 25%예요. 24,800원에 비중 25%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고가 한 32,000원대 매수해가지고요. 네. 지금 추가해가지고, 추매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24,800원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게 한꺼번에 24,800원까지는 못 오를 것 같아서,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한번 끊어주고 가야 되나 싶어서요. 일단 주가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시고 그 사이에는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네네. 그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산업을 2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고 계시면은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 매수가에 왔었을 때 내 대응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매수가 오면은 좀 비중 줄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더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32,000원이면 굉장히 높게 사셨네요. 그죠? 2018년도 한참 때 됐어요. 샀다가 네네. 그때쯤인 것 같은데 일단 단가는 좀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네. 미리 더 떨어뜨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네네. 네, 뭐 전기차 관련돼 있는 부품 쪽이잖아요. 네네. 테슬라 이슈도 봤는데 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테슬라 많이 올랐지만 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영향은 받진 않고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쪽은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어요. 2025년까지 역시 내연기관차, 우리 기름차는 빼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쪽으로 많이 전환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되고요.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매수가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고점 자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 자리인데 오면은 바로 또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도 올라올 수는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 네. 이제 돌아올 때 됐거든요. 전기차, 수소차 쪽에 수급이. 그래서 네네. 시기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때가 돼서 특히 자동차 부품 쪽에 한번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산업 부품 쪽이니까 네. 좀 들고 계시면 올라오는데 기존에 추가 매수했던 비중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바로 올 거예요. 네. 네, 바로 올라온다면 바로 올 것 같으니까 매수가 네. 오면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일단 매도하세요. 네. 네, 추가 매도를- 매수했던 것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 가격 네. 올라오면 다시 조정을 주더라도 그 이상 네.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또 조금 더 사서 내가 돈을 네. 현금을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25% 가지고 활용해서 대응을 네. 계속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샀다 네, 팔았다 하면서 단가 떨어뜨리면서 수익도 네. 내고 그렇게 갈 수 네. 있으니까 어차피 추가 매수했는 건 내가 원하는 수익의 비중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은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저항이 있으니까 한 네. 24,800원 정도 오면은 매수가 오면은 추가 매수있는 건 덜어내시고 추후의 네. 목표가는 한번 중간에 변곡점이 있는 구간인 한 28,300원 자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가격 오면은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가격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네. 뭐 전화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한 2,700원 자리에서 그 추가 네. 매수했던 거 팔고 난 이후에 현금화된 거를 한 2,700원 아래쪽에서 조금씩 담으시면은 추후에 또 네. 다시 올라올 때 단가가 떨어지니까 원래 매수가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이 들겠죠. 네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네, 대응하시고 고맙습니다. 걱정은 네. 하지 마세요. 기업은 괜찮으니까.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오면은 추가 매수했던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그거는 27,000원 아래에서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3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그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이요. 25,050원에 20%요. 네, 25,050원에 비중 20%요? 네. 네, 현재 25,8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즘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다 해서 또 매수가가 계속 밀릴까봐 걱정돼가지고요. 다시 반도체주의 좀 밀릴까봐 걱정이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 25,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수익 중인데 뭐 더 떨어질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네. AP 시스템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조금 길게 보시면 들고 가셔도 되고 짧게 보신 거라면 진작에 팔았어야 됐고 한번 반등 나오면 팔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신 거예요? 글쎄, 3만원 넘게 간다는데 저는 한 8, 9천원 넘어가면 괜찮을까 했는데, 좀 밀려가지고. 28,900원. 얼마 멀지도 않네요. 그죠? 한 10% 정도 네. 수익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되는데, AP 네. 시스템은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AP 시스템이 국내 업체,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보다 약간 네.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OLED 쪽으로 해서. 중국이 네. OLED 시장, LCD 쪽에서 OLED로 전환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국이 네.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까 뭔가 풀리지가 않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AP 시스템도 뭔가 네. 뭐 애매모호한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나중을 보면은 우리가 접히는 휴대폰이나 뭐 전기차도 OLE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네. 패널 그 디지털 화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전부 다 OLED, 약간 굴곡이 있는 OLED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네. 전기차, IT 차가 그래서 네. OLED 쪽은 긍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네. 내려오면 이제 매수가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올까봐 근데 그 자리에 좀 지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여기 올라왔던 네. 쑥 올라왔잖아요. 이날 사신 거 네네. 아닌가요, 혹시? 올라올 때? 네,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날 사셨는데 이날에 올라왔던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네. 쉽게 안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오늘 자리가 좀 조정폭에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살짝 박스권을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아마 네. 올라와서 충분히 원하는 수익이 날 수 있을 텐데 아까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이 10%였으니까 그 10%에서 내가 정한 그 기준을 지키자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네. 절반을 수익이 10% 되면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네. 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저의 생각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한 29,800원 있죠? 네네. 29,8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흐름이 우상향 되면서 이리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9,800원쯤에 왔었을 때는 수익을 네. 조금씩 챙겨가시면서 갔다가 만약에 29,300원 정도 올라오고 난 뒤에 내려올 때는 조정 때 또 사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29,800원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10% 네. 기대 수익에 절반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익이 10% 나면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9,8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라 제니시스 네, 11,800원에 20%. 11,8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이 종목은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달 됐나? 한 달 전쯤이요. 한 달인가 한 두 달 전이요. 네. 아, 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난 금요일날 이게 긴 음봉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아,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 빠져서 이게 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테라제니틱스 1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네. 모두 반납을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일단 시가를 갭 띄우고 빠졌던 게 조금 그러니까 안 좋았던 흐름인데 이건 좀 안 좋은 흐름 맞네요. 좀 내려왔는데 좋지는 않아요. 한 달 정도 들고 있는데 왜 수익권 왔는데 안 파셨어요? 여보세요? 아니, 네. 수익이 별로 안 났었어요. 별로 안 났어요. 네. 안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수가가 단기에 높은 가격에 사서 그래요. 가격이 좀 높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 예. 네, 이거 올라온 이유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전체 분석 때문에 코로나 쪽 관련해서 여기 회사에 소속되신 분이 굉장히 좀 유명하게 이슈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뭐 전반적인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올라왔던 거 상한가하고 이렇게 왔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시젠이라는 회사처럼 이익 구조가 확실하게 개선되고 막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그런데 12,300원 밑에서 네. 추천을 해서 제가 또 그래프를 보니까 또 모아졌길래 그래서 네. 샀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모아졌는데 네. 시간이 계속 늘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해되시는데 차트 보실 때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상 모아지면서 위로 한 번 더 M파동이라고 해서 한 번 더 갈 것 같은 그런 네. 안 떨어지고 지켜주니까 아, 예. 갈 줄 알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올라왔던 기간 동안에 얘가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가려면은 그 기간 안에 시간을 끌지 않고 한번 위로 쑥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예. 네, 못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겠죠. 그죠? 아닌가요?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갈 때 됐는데 막 지겨워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따분해지고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만 아니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야 여기서 네. 팔아야 되겠다 뭐 수익 실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은 안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려나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안 올라가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팔면은 사는 사람은 적고 파는 사람은 많아지겠죠. 그죠? 아닌가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왜 금요일날 그렇게 시초가에 폭등을 했다가 쭉 이제 음봉을 내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팔았더라고요. 좋은 이슈가 날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시가를 위로 갭을 띄웠잖아요. 20% 가까이. 예.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앞에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이 자리가 앞에 보면 어때요? 이 자리에서 계속 팔았죠. 그죠? 올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항받고 팔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서 팔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닐까요? 가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을 위로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했으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주가를 뚫고 이렇게 쭉 계속 위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요. 네. 지금이라도 이거를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쯤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손절하기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0 몇 프로 정도 빠졌는데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한 9,950원 있죠. 예. 지금 이 자리에 손해보나 500원 정도 5% 정도 손실을 좀 더 보나 만약에 네. 이 가격 이탈 지금 여기 손절했는데 찍고 내일 매수가 부분이 한 11,600원짜리까지 올라오면 또 아까워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손절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손절가가 폭이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에서 사셨다라면 손절가가 짧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드리는 대로 저는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9,900원 있죠? 예. 이탈하시면 비중을 절반 줄이세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당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올 때 매수가에서 일단 파세요. 매도하시고 조금 더 아래에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올라오면은 11,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반등을 네. 준다라고 하면 11,600원 자리에서는 매도하셨다가 지금 이 회사의 안전한 가격, 단기적으로 안전한 가격대는
제가 생각했을 땐 9,600원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비중을 적게 사던가 예사보다 네. 조금 실적 흐름이나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규제가 좀 풀리면 예사는 특히나 규제가 풀리면 좋겠지만 당장에 어떤 흐름에서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기에는 시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9,900원짜리는 비중 축소 올라오면 11,600원에 매도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9,900원 이탈하면 비중 줄이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11,600원에서 매도하시고 9,600원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선 ENT요? 네, 인선 ENT 오늘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30%요. 네, 8,500원에 30%요? 네, 예. 네, 이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그 대응 전략 좀 궁금해갖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네, 대응 전략 궁금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인선 네. ENT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비가 다음 주까지 온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수익이 조금 나셨네요. 그죠? 네, 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뭐 비 많이 온다 그래서 사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 네. 실적도 좋고 네, 좀 네. 이제 눌림목에서 샀거든요. 잘 눌림목으로 사셨네요. 생각이.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8,500원이면 눌림목 자리도 맞고요. 잘 사신 네. 것 같아요. 잘 사셨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조금 더 올라갈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비도 많이 오고 저도 오늘 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폐기물, 말 그대로 물이 너무 많이 넘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폐기물 쪽에서 인선 ENT가 조금 영향은 있는데 뭐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 말 그대로 종목에 대한 그 이슈나 관심은 코인텍이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인선 ENT도 네. 익숙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수급이 더 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수익을 아주 일부 한 1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 네, 지금 한 10% 이상 정도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비중을 한 10% 정도, 30%인데 한 1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익절가를 잡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은 다시 매수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올 수 있으니까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관점이니까 오히려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을 때는 들고 가고 아니면 이탈했을 때는 수익 실현했다가 밑에서 다시 10%씩 천천히 다시 매집하는 그런 매매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적도 좋고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 목표가는 저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오늘 만약에 오늘 한 이틀 정도 이내에 방향을 전환을 주면은 비중을 또 한 1,200원 정도 근처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가격대 오면은 1,200원 정도 위쪽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겠죠. 그죠? 시장에 어떤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1,2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익절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익절가는 9,19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200원 딱 찍었다고 팔지 말고 9,200원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익절했다가 다시 또 재매수, 변곡점을 좀 보시는 변곡점에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초입 때 그런 자리에 또 다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익절가는 9,19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SFA요. 네, SFA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2,000원에 60%요. 42,000원의 비중 6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3월 달에 저기가 됐는데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좋겠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코로나 직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매수가까지 네. 많이 안 올라와서 좀 고민이신 것 네.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FA를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이신데 이 종목은 많이 올라오지가 않아서 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약간 시장이 소외된 느낌도 좀 있고요. 뭐 역시 뭐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이제 가격이 좀 높아요. 지금 매수가가 뭐 네. 높다라고 표현하기 내려오니까 높아 보이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내려오니까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뭐 2만 원대까지 코로나 때 한번 훅 떨어지고 나니까 4만 네. 2천 원이 굉장히 높아진 가격이에요. 이 회사 네. 가치적으로 갈 때 흐름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력은 있어요. 근데 비중도 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도 좀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은 네. 이게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은 내려와서 바닥권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추세가 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일봉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 네. 이런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 빨간색 선 좀 얇게 보이지만 여기 보이시죠? 우측으로 네. 이렇게 쭉 가는 이 지지대를 만들고 굉장히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추세대로 올라가던 종목이 갑자기 네.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 지탱해주던 힘이 무너지면은 실망감도 있고 좀 뭔가 회복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 힘이 또 네. 응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는 실적이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좋겠지만 일단 올라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 4만 원대 초반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4만 원대 한 4만 원, 4만 1천 원 사이 정도가 올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저항을 또 한번 받을 것 같아요. 그 시간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하시면 들고 가시는 건 맞는데, 이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측면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전에 코로나 때 가격을 이탈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해석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회사는 괜찮아요. 실적도 좋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회복력은 있어요. 다만 더딜 뿐이에요. 왜냐하면 급등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회사는 급등주가 아니에요. 요즘 대형주들도 우리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당장의 급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조금 더 행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제 생각에 한 11월 달 정도 있죠. 10월 달 11월. 정도. 10월 달 정도. 네, 그때쯤에 한번 전화를 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그 전에 9월 달은 그냥 계속 행보만 하네. 여기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방향성은 지금 이 저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오름폭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짧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고 다시 또 제자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네. 마시고 조금 네, 더 네. 회사를 믿고 조금 더 시간적 얘는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시기예요. 이 종목은.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 시간 좀 잘 기다렸다가 10월 달쯤에 꼭 한번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그 네. 전에 가격 예. 변동이 커지면 전화를 그때 바로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잘 고맙습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민엔지요. 민엔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500원에 15%요. 네, 14,5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올라갈 수 있을는지 이게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샀는데 더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네.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민엔지를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기다리면 올라갈 거예요. 네네. 뭐 세틀뱅크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같은 자회사 개념이니까 민엔지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회사는 괜찮아요. 들고 그래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려오면 하셔야 되는데 내려와서도 혼자 하지 마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격대는 드리겠지만 한번 네. 의견을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상관없는데 다 좋다라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회사는. 그래서 네.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목표가만 잡으시고요. 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한 11,000원 중반대 한 11,500원, 400원 정도 이런 자리 때 좀 내려왔을 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에 오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네. 좀 더 살까 이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결국 민엔지라는 기업은 핀테크 기업으로 좋은 모멘텀, 말 그대로 이 시장에 맞는 4차 산업 모멘텀을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들고 가시고 그 주가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맞죠, 그죠? 네, 많이 2018년도 때 하고 19년도 때 하면서 저점을 내리고 왔는데 코로나 때 또 다시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으면서 올라갈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올려놓은 게 저항받고 지금 멈춘 게 아니라 물량을 좀 테스트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단계별로 올라가려고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목표 수익은 또 너무 저희 꼭대기까지 보지 말고요. 한 19,500원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거기까지만 목표가 잡고 내려올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 있죠. 11,500원 아래쪽. 그 가격에서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찍고 가면 안 사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천천히 전화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까요? 한번 만약에 여기서 방향성을 주지 못한다라면은 제 생각에 한 3개월, 한 2개월 조금 더 되게 조금 더 한 번 더 쉬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주면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연말 이내에 목표가까지 갈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회사 좋으니까 들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11,500원쯤까지 내려갔을 때만 생각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9,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S요. 네, 삼성 SDS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만 5천 원. 네, 비중은요? 10%요. 네, 17만 5천 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아,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비중을 높이고 싶은데, 네. 그 추가 매수 시점하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네.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삼성 SDS를 17만 5천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이런 종목에 이제 적금을 넣어 두시면 되죠. 이미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적금 형태로 한 달에 아주 소액씩 그냥 적금을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어느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확 사는 거는 저는 의견을 조금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SDS 사신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회사는 워낙 큰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푹 사놓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내가 어느 정도 목표 이 회사에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또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 은행에 적금 넣을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적금을 지금부터 이미 기존의 보유 비중을 놔두고 조금씩 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한 번에 사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SDS는 급등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물량 가지고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세요. 1%도 좋고요. 금액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내 자금 여력에 따라서 한 달에 50만 원, 아니면 나는 한 달에 너무 기다리기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 하면은 보름으로 한 보름 간격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사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내 매수가 아래에서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매수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중으로 좀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적금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적금을 넣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그죠? 아니요. 네. 지금 17만 5천 원이어서 조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5%도 안 되죠. 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떨어진 게, 그죠? 근데 5%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샀어요. 그러면 내가 등락률을 2% 정도 줄이잖아요, 그죠? 수익률을. 수익률이 2% 줄인데 여기서 만약에 10% 떨어지면요. 비중은 커지고 손실률은 더 커지잖아요, 그죠?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모르나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비중만, 얼마 안 떨어졌는데 비중만 잔뜩 쌓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데 중독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계좌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커지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 자꾸 마이너스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합리화적으로 나는 이거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단가를 낮추겠다는 마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이
마이너스가 커지는 걸 보기 싫으니까 불안하니까 손실률이 20%에서 10% 줄여지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는 형태로 내 마음이 자꾸 조종하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최대한 이런 대형주가 5% 빠졌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요즘 변동성이 10%씩 나와요. 그 간격이 한 달 이내에 10%에서 15% 정도 한 달 이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주면 그렇게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면 더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한 6% 정도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10%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내 매수가의 네네. 10%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지고 있던 비중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 내려와서 이 무거운 종목이 한 번에 훅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조금씩 사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15만 6천 원이고요. 오늘 자리도 조금 더 사셔도 돼요. 변곡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조금은 사셔도 되는데 많이는 사지 마세요. 10% 같으면 2%씩 늘려가세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1만 원까지 좀 길게 보신다라면 21만 원까지 보시고요. 좀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한 19만 한 7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별 차이는 네. 없지만 그만큼 등락률이 무거운 회사니까 19만 7천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먼저 1차로 잡아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적금처럼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길게는 21만 원, 짧게는 19만 7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LG U+요. 네, LG U+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350원이고 45%요. 네, 13,350원에 비중 45%요? 네네.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그 제가 한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그게 지금 뭐 계속 내려간 추세고, 뭐 계속 오늘도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반등할 기미가 안 보여서,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 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한 6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다음에 네. 계속 떨어졌어요, 가격이. 예, 그래서 예.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LG U+ 13,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5%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반등이나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떨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계속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떨어질 이유가 있잖아요. LG U+는. 네, 최근에 악재가 우리가 화웨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5G 통신 장비. 네, 그쪽으로 했을 때 역시 미국이 화웨이 쪽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 LG U+가 장비가 그쪽에 비중이 크잖아요. 네. 화웨이 장비 비중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악재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LG U+가. 근데 LG U+가 뭐 넷플릭스하고 협업하고 이런데 실적에 대한 영향력은 크진 않겠지만 제재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변수. 그러니까 약간 두려운 공포를 안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자꾸 매물이 사는 쪽보다 사는 쪽이 없고 파는 쪽이 많아지니까 자꾸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죠? 매도를 한다 파는 쪽이 나온다는 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많이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는 쪽보다는 파는 쪽이 많다. 말 그대로 수급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팔고 있어요. 투신, 연기금, 뭐 최근에 외국인 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하락이 나왔던 때도 매수, 이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아우 좋다 하고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데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조금 위쪽에 있는 편이긴 한데 회사의 근본적인 틀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악재를 품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격대는 1,900원짜리 정도는 1,900원짜리 정도 부근에서 한번 지지력은 나올 수 있을 텐데 한번성의 급락성의 한번 투매가 한 10% 단위 이내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이 돼야 되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든지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나라는 제외한다라는 관점을 줄 건지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올라오면은 저는 이쪽보다 만약에 통신 쪽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 KT하고 SK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12,900원짜리 왔었을 때 대응을 해주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웨이 제재 이슈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2,900원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다른 통신주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5,450원에 네. 20% 갖고 있습니다. 네, 25,45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그 매수하면서 자꾸 밑으로 빠지길래 무슨 네. 악재가 있나 해서 네, 그래서 걸어봤습니다. 예. 네, 지난주쯤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한 아.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현대제철을 25,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네. 주가가 왜 빠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시장의 수급이 빠지니까 좀 빠지지 않을까요? 최근에 오른 것도 있고 네. 수급이 조금 흐름이 조정세로 나오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죠? 최근에 사셨나요? 예, 그 네. 자동차 주가 좀 올라가길래 네. 그게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네. 밑으로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무슨 또 악재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자동차 걸어봤습니다. 때문에 올라온 것도 네. 있는데 현대제철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조선도 그렇죠. 있고 예. 뭐 철강 예, 자체가 예, 뭐 예. 우리가 예, 여러 군데 예. 쓰이니까 자동차로 너무 묶어서 보지 마세요. 자동차로 좋을 것 같았으면 이 회사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 회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철강 업황에 따라서 좀 흐름이 나오고 최근에 조선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쪽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철강 쪽에 수급이 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철강 쪽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역시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는 또 수혜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들고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로 접근하셨다라면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에 아마 내일 또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환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될 네네. 자리 같아서 올라오게 네네. 되면은 단기로 짧게 보셨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27,7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네네. 조금 더 나는 길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추세 박스권에 위아래로 급등락은 나오겠지만 아래로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향후에 올라오게 되면 네. 목표가가 좀 올라오겠죠. 그 목표가는 예. 제가 봤을 때 한 29,000원, 거의 3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예. 끌고 예. 가는 전략은 3만원. 단기로 봤을 때는 단기도 짧진 않아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봐야 되니까 그 가격대에서 한 27,700원짜리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한 28,000원 정도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네. 한 그래서 자꾸 27,700원짜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단기로 27,7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유진기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원에 40%요. 3,900원에 4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실적하고 네. 연말까지 주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에 대한 실적도 궁금하시고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진기업을 3,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이 종목은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지금은 들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네.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번 BPA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다른 또 개선점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가격대 매수 가격이 안정적이니까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들고 가시고요. 예산은 기업이 실적도 괜찮고 안정적이잖아요. 뭐 흐름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서 뭐 SOC 관련해서 뭐 예타 면제 쪽으로 해서 이 정책적인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시멘트 관련주들은 항상 어떤 치이가 되면 한 번씩 이게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시세가 나오는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들고 기다리시면 한번 갑자기 방향성 위로 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실적은 네, 안정적이니까 들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목표가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보면은 저 멀리까지 내가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끊었다가 다시 사고 끊었다가 다시 사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라기보다는 단중기, 한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고 좀 보시면서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4,800원이거든요. 네. 네, 4,800원 같으면 한 20% 좀 안 되는 남짓되는 수익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